국민의힘이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요. 국민의힘이 거리로 나선 배경은 무엇인지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자, 도나스 도봉이 나온 스타. 도봉이 나온 스타. 김재섭 의원. 네. 어제 주말에 일요일에 뭐 했습니까? 도봉구에 있었습니다. 대구 안 갔습니까? 대구는 못 갔죠.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왜 안 갔어요? 저는 사실 지금 장외투쟁의 어떤 뭐 실효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무도하게 뭐 예를 들면 내란 재판부를 만든다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사실 이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나 이 야외 투쟁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국민들의 여론이 확실하게 뒷받침되고 뭔가 물이 그게 딱 터지는 기폭제 역할처럼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야당이 저렇게 하겠어라는 그렇죠. 아직 그 국민의힘에 대한 그 국민들의 뭐 불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 장외투쟁을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중도층의 그 뭐 지지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중도층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힘을 못 쓰고 지금 거의 맥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는데 도움이 되느냐? 저는 장외투쟁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장외투쟁 자체에 대해서 뭐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것은 실효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저희 지역 주민들이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지역의 도봉구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어제 보니까 경찰 추산 5만, 당 추산 7만, 경찰 추산 2만이군요. 경찰 2만, 당 추산 7만. 어제 뭐 보도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흥행 성공했다, 생각보다 많이 왔다, 잘 됐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집회에서 사람 몇 명 온 거 가지고 집회 성패를 평가하는 방식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민주화로 넘어가는 시절에 물론 그때는 이제 미디어라는 게 없었지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씩 모여서 여의도 모래사장에 100만 명씩 모여도 대선 집니다. 그러니까 그 광장에 모인 인파를 가지고 여론을 추산하기에는 굉장히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정말로 민심과 당심과 이런 걸 알려면 여론조사를 보면 비용도 안 들고요.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광장에 모인 인파를 가지고 여론을 추정한다든지 아니면 당의 기세를 판단하는 거는 사실 매우 부정확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이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다.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강한 이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동의되는 부분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삼권 분립을 해치는 것은 사실 헌법을 유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과 여당 의석수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뭐 일침을 한 거긴 한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여론이 반응을 해줘야 된다.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비워도 지지율이 지금 60%가 넘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힘을 못 쓰는 상황이면 그 60% 이상이 이재명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거는 사실 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선 불복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저희도 똑같이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당시 지지율이 낮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각종 윤석열 정부의 부당함 같은 것들 주장했을 때 야 이거 니네 저 대선 불복 아니냐라고 주장했었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실제로 잘하는 것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있다고 한다는 거면 우리도 조금 거기에 맞춰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강한 메시지들이 당원들은 모르겠는데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별로 속으려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메시지가 자꾸 세지는 거는 그게 특히 이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걸로 판단하는 중도층의 입장에서 스윙보터 입장에서는 속으려고 있는 메시지는 아니죠. 아니 지난번 저랑 인터뷰하실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광장으로 가면 황교안 시즌2가 된다. 네. 지금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거 2020년
2020년인가 19년 20년 때 그렇죠. 총선 전에 그때 이제 장애 투쟁하다가 결국 총선을 참패를 했는데 그때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근데 제가 내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예. 이 장외투쟁이 장기화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뭐한 두세 번 정도 예.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해봐야 그 정도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의 사법 유린에 대해서 예. 우리가 강한 메시지 좀 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한번 이렇게 의기투합하자 정도의 다행히 뭐 예. 그렇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시즌 2가 되기에는 그때 황교안 대표는 거의 매주 거의 했었으니까 매주 했죠. 예. 그때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거기에는 뭐 다행이라고 보겠지만은 적어도 이 장애 투쟁이 자꾸 바깥으로 많이 나아가는 거는 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제 보니까 실제 이제 군중 중에서는 윤호개인을 언급하는 그런 깃발도 좀 있었다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나 행사 주최 측에서 좀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 자제를 못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 뭐 깃발 가서 뭐 억지로 뺐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지금 보시면 나옵니다. 윤호개인. 아 이게 자제가 되냐고요? 자제가 안 되죠. 그게 장외 집회 할 때 이제 제일 문제점들이 이런 건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우리가 뭐 집회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원들이 다 국회를 오셔가지고 뭐 구호도 외치시고 했는데 문제는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럴 수 있는데 예. 문제는 그날 그 장동혁 대표랑 지도부가 그 뒤에 있는 당원들 내지는 군중들과 찍힌 사진을 잘 보면 예. 그 뒤에 부정선거 척결, 아. 그다음에 예. 뭐 성조기가 막 나오고. 예. 뭐 윤석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한 장면에 잡힌단 말입니다. 예. 그거 매우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신문을 보시는 분,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지도부 뒤에 윤어게인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게 좋아 보이겠냐고요.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누가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데 다 같이 동대구역에서 모입시다라고 했는데 예. 어떤 깃발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검열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어렵죠, 그건. 그럼요, 어렵죠. 예. 해서 장외 집회는 또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그 극단 세력이 국민의힘 내부와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 같은 세력처럼 보이게 하는 나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외 투쟁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좋은 방식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도봉이잖아요, 지역구가. 네, 어제 뉴스 보니까 장외 투쟁이 뭐 장기화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서울에서 27일 날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다음 주 주말입니다. 예. 여기서 서울에서 했어요. 갑니까 안 갑니까? 27일이요? 서울에 현역 의원 많지도 않은데. 그렇죠. 현역이 11명인데. 예. 아니 이게 고민되겠어요. 대구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서울에서 만약 한다고 하면. 아니 저는 예. 장외투쟁하는 건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계속 뭐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예. 우리 당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일 때 밖으로 나가지 예. 보통 우리 당이 잘할 때 밖으로 나가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잘하는데. 근데 못 이게 나가겠어요. 선후 관계를 잘 따져야 됩니다. 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안 나가는 건지 밖에 안 나가서 잘하고 있는 건지는 선후 관계를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인간관계가 좀 그렇게 된다고 예.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원내에서 제대로 잘 싸우고 뭐 공격도 잘하고 여당 비판도 잘하고 이렇게 가야지 바깥에서 계속 우리가 으쌰으쌰 한다고 민주당이 뭐 껌짝이나 하나고 계속 이상한 소리 계속 매일매일 하고 예. 이재명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러니까 여론의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래서 가요 안 가요? 저는 안 갈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해도 뭐 주말은 예. 보통 저 지역 일정들을 예. 봐야 되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강한 압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뭐 잘 말씀드려야죠. 지역 상황들이나 아니면 예. 수도권 민심들을 잘 말씀드려야 되고 강북 민심은 또 달라요. 서울에서도 강남이랑 좀 다를 수 있죠. 그럼요. 강북 민심은 많이 달라요. 예. 네. 그래서 그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당원분들도 좋아하지 않으시고 유권자분들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보죠. 이 안에서 잘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법안이 계속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수가 안 되니까 막기는 쉽지는 않고 무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뭐 이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시간은 걸려도 다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무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거. 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차라리 그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부당함을 이런 식으로도 좀 알리고 물론 물론 정부조직법 이제 처리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도 전 국민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하려고 하는 계약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있는 거는 예. 그래서 원내에서 잘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고 상임위에서도 잘 싸우고 있는 것도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은 의석수로 예. 해당 법안의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그걸 조목조목 의원들이 나서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들이 또 기사화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지금 보면 저는 정무위니까 예. 금감원 해체, 금융 해체 이 움직임에 대해서 그 많은 금융 당국들이 아주 분노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예. 금감원 직원들 지금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야당 힘이 돼주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일교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거 지금 통일교 신자로 추정되는 당원이 한 11만 명에서 12만 명이다 것 같다. 이렇게 저 특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걸 어떻게 봐요? 왜냐면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 그러면은 전체 우리 저 국민 5천만 명 중에 10%니까 어느 집단 가져와도 통일교 120만 명의 10%면 12만 명. 이게 이상한 게 아닌데 왜 이걸 자꾸 문제 삼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술적으로는 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1만 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그 통일교의 집단 당원 가입으로 인해 특정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 가입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만약에 이런 종교 집단이 공당의 경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그리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예.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당원 명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뭐 말하자면 뭐 호적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당원 예, 우리 그렇죠. 우리 정당의 제일 호적 같은 중요하죠 거니까. 정당이. 예. 사실 이런 것들을 특검이 가서 막 털어서 뭘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요걸 좀 잘 자체적으로 규명하고 뭐 그런 시기가 뭐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이런 점들이 있었던 것 같다. 요거 앞으로 자정하겠다. 필터링하는 방식들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나가는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무리하게 특검이 가서 그런 식으로 압수수색하고 하는 것도 저는 뭐 좋지 않다고 보지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잘 규명해내는 것도 좋은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홍준표 전 시장은 뭐 유사 종교에 지배당한 정당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도 이번 기회에 뭐 특검의 수사에 통해서 하는 게 뭐 바람직하진 않더라도 어찌 됐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통일교의 문제 좀 더 나가서 신천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당이 정리하고 털어내는 게 낫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예. 그러니까 제가 요 특정 종교의 당원 가입들에 대해서 뭐 역사들을 쭉 보니까 예. 뭐 여야 막론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뭐 그럴 수 있죠.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게 여야 공이 모두 있는 문제라 그러면 우리 스스로 좀 자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 수사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다 명부 털어보자 해가지고 당원들 괜히 기분 나쁘게 하고 찝찝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 우리 스스로 이제 자체적인 노력들을 여야 모두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 저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거 장동혁 대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러면서 이제 고발하겠다는 건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건 뭐 장동혁 대표 말이 맞죠. 이거는 사기극이고 예. 그 말 그대로 이 사법부를 어떤 식으로든 흔들어 보겠다는 민주당의 예. 그 뭐 행태인 것 같아요. 뭐 사실 내란 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흔들겠다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미디 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찬지. 예. 사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가지고 예. 저렇게 뭐 배짱을 부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하고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체포 특권이랑 마찬가지로 면책 특권은 이게 이제 과거 군사 정권이 엄혹하던 시절에 예. 야당 의원들이 그 맞아요. 옳은 말 하라고 보장해 놓은 제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악용한다?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여당이잖아요. 힘 있는 여당이잖아요. 무슨 뭐 그 힘없는 야당을 상대로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못 살게 굴겠다고 야당이 아니죠. 사법부를 가지고 사법부. 예. 그러냐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게 굉장히 오만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민주당도 오래 가겠어요. 예. 이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저는 이제 사법부 길들이기인 예. 건데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그 과거에 우리가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에 예. 그때 서부지법 난동 아하. 사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예.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저 극우들의 난동이며 헌정 질서는 유리하는 것.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직접 이야기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뭐가 예. 달라요? 저는 본질적으로 그 극우들의 난동, 그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자행하고 거기를 옹호했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흔들기라는 측면에서라는 당연하죠. 말씀이신 거죠? 물리적 네. 폭력을 하는 것과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사법부 전체를 흔드는 거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건 똑같은 극우 세력과 저는 뭐 아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깊다. 대법원장이 해명이든 뭐든 결자해제를 해야 된다.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민주당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이 불신하는 거죠. 누가 불신하는데요? 아무도 예. 불신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그냥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의혹 제기해놓고 본인들이 의혹 제기해놓고 이 의혹이 좀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스스로 불신하고 그 무한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자가 동력으로. 예. 그러니까 되게 한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민주당이 아무리 지금 그 뭐 기세가 좋고 예. 오만 방자한다 하더라도 사법부는 독재 정권에서도 안 건드렸던 겁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좀 지켜주셔야 될 텐데 국회 내 관행을 파괴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 당한다 하더라도 예. 사법붕괴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재섭 의원과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